어,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르벡 적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약간 이제 맛보기를 이제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르벡 적분 포멀하게 정의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르벡 적분을 가볍게 인트로만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맛보기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번에 한 건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1로 바꾸고 이거는 2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몇 가지 그 예비 학습이 필요한데 그 두 개 정도 필요해요. 확장된 실수 공간이라는 이제 개념, 요건 이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이 그 원래 이제 여기에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걸 포함한 거를 이렇게 확장된 실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이 보레셋이 존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보레 시그마 필드도 존재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러한 기호로 이제 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여기 조금 잘리는데 이제 다시 보이네요. 보일 때 캡처해야 되겠다. 슈비랑 인프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한 번씩 잘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수식으로 치면 이렇게 한 번씩 잘리나 보다.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쓱 한 1분 정도로 소개할 내용이 아니기는 해요. 원래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그 개념만 어떤 모티브로 이런 거를 만드는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도 그 제가 거의 뭐 한 몇 초 안 걸려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너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깊게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전체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냥 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는 이제 맥스하고 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이러한 집합이 있어요. 맥스하고 이제 여기에 집합을 쓰잖아요. 이 집합에서 가장 큰 숫자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3이 제일 크죠. 3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A라고 되어 있어 작은 숫자가 뭐냐? 2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쉽죠? 집합이 이거 얘는 이제 그 원소가 세 개인 유한 집합이죠. 얘는 원소가 무한계죠. 무한 집합입니다. 무한 집합이어도 상관없어요. 가장 큰가? 맥스 A가 이제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서 2보다 큰 거 없잖아. 그치? 2가 제일 크죠? 네, 이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0이 가장 작죠. 그쵸? 민 맥스 아주 이제 깔끔한 개념인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애매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겼을 때 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맥스가 얼마죠? 2예요? 2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 2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지? 한 1.9가 제일 큰 건가? 아니죠. 1.99가 더 크죠. 그리고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아니죠. 1.99가 더 크죠. 이거를 이제 무한반복할 거 아니에요. 맥스 A가 뭐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숫자는 2인데 우리가 2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맥스 A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슈 A는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니멈 A는 뭐예요? 없겠지. 우리가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0은 A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inf A는 뭐냐라고 물으면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슈비랑 인프는 이제 여기에 꼭 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개연적으로 2, 0 이런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좀 더 엄밀하게 이제 수학화해서 개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당연히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이제 되게 그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요 정도만 기호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벡 적분에 대해서 저번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 리만 적분이랑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했었죠. 리만 적분이 정역을 쪼개는 방식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르벡 적분이 이제 치역을 쪼개는 방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살짝 수식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를 이제 A1, A2, 그다음에 A3 요런 이제 그 값을 갖고 있고, 자, 요런 이제 함수를 이제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A1에 그러니까 이 함수의 요 면적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A1에 대응하는 레인지 요렇게 요런 걸 우리가 A1 이러니까 대문자 A1이라 적고, 그 다음에 A2라는 애에 이제 대응하는 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잡아서 A2, 그다음에 A3에 대응하는 애 요거를 요렇게 이제 잡아서 A3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A1 그러니까 함수값 곱하기 람다 A1 영역 A1의 이제 길이 뭐 이제 요런 식으로 A2 곱하기 람다 A2 이렇게 A3 곱하기 람다 A3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A1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좀 더 이제 엄밀하게는 A1이라는 애는 그 F의 X가 A1이 되는 X들의 집합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에 대한 F의 인버스 이미지죠. 그렇죠? 이 값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고, 이 A2라는 값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여기 딱 들어가 있고, A3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버스 이미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수식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A1이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요거는 이 A1이라는 함수값의 인버스 이미지를 르벡 매도로 잰 것,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수식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굳이 이 예제라기보다 이 개념을 막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 A1이라는 거는 이제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뜻이 뭐예요? F에 대한 요거 AN에 대한 F의 인버스 이미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랜덤 베리어블 쓰듯이.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n의 값이 이제 커질수록 여기 요거 두 개는 이제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n의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치역이 좀 더 잘게 쪼개지니까 a 이요 값 자체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런 이제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리만 적분이랑 르벡 적분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친숙한 예제인데 이 친숙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함수 이제 fx 0과 1 사이에는 알파 값을 가지고 그 외에는 0 요렇게 이제 되는 쓰다가 말았네 정의를. 요런 이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죠. 0, 그다음 1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값이 이제 알파이다. 요러한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fx를 이제 적분한 거랑 그건 이 요거하고 똑같겠지, 그쵸? 왜냐하면 이 위에서는 다 값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값이 똑같고, 그쵸? 얘는 뭐예요? fx는 0, 1이라는 구간에서는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얘 상수니까 밖으로 빠질 수가 있겠고, 이쪽은 뭐야? 그냥 계산하면 1이잖아. a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너무 쉽죠, 그쵸? 자, 여기서 좀 해석을 합시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 1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a잖아요. 그럼 이제
이만큼 길이가 a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a는 이제 함수값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계산된 1은 뭐냐? 1은 얘 때문에 계산된 건데, 얘는 이제 그 이쪽에 있는 밑변의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이거를 이제 함수값으로 생각하면 이 함수값에 대응하는 역상, 인버스 이미지의 랭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을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함수값이죠. 이러한 함수값을 갖고 있는 이 함수값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0, 1 이런 이제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랭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함수값에 대응하는 역성을 이렇게 하고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람다 이제 a라고 이제 주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하고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장르가 달라져요. 1, 2, 3, 4, 5 여기는 이제 리만 적분 스타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르벡 적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만 적분 스타일에 대응하는 르벡 적분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5, 6은 이게 서로 이제 대응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리만 적분 1, 4에 대응되는 표현도 이제 존재할 텐데,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에 대응하는 표현, 요거에 대응하는 표현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그러니까 요거,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고, 그쵸? 여기 이제 둘 다, 여기서부터 이제 0, 1의 이제 구간 대신에, 그러니까 A가 지금 0부터 1까지 이런 폐구간이 떠버리잖아요. 역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A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쵸? 대충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에랑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얘는 위에랑 대응되고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은 리만 적분에서 이제 이러한 스타일이 르벡 적분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얘랑 이제 대응이 되고 얘랑 대응되는 표현은 얘고 얘랑 대응되는 표현은 이렇게 얘랑 대응되는 표현이 요거 그쵸? 요거랑 대응되는 표현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요러한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그냥 이거는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얘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요거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은 적분 연산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그거를 의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조금 이제 좀 혼동이 되는 우려가 있어갖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좀 명확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 있는 기호들은 여기 이제 폐호로 다 외워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이제 본론인데, 일단은 표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장에서 함수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이제 쓰고 싶은 건데, 이거는 여기 일단 이 람다 있죠. 이러한 람다라는 건 일단 르벡 매저잖아요. 근데 이제 르벡 매저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존재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제 여기 르벡 매저가 이제 정의 없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하지는 않죠. 그래갖고 좀 엄밀하게 쓰면은 요 측도 공간을 먼저 이제 선언을 주고 그쵸? 요렇게 하고 뭐 얘가 이제 르벡 매저고 그쵸?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어떤 함수 f를 아래 같이 정의하자. 그다음 얘는 뭐 실수다 뭐 쓸데없는 거 다 쓰고 있네요. 이제 아래와 같은 표현을 고려하자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엄밀한 표현이겠죠.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트집 잡으려고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르백 메저를 다룰 때 먼저 이제 이러한 측도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D 뒤에 이 자리가 측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메저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측도 공간을 이제 이러한 측도 공간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고 보니까 또 그 측도 공간에서 여기가 이제 르백 메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꼭 르백 메저로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메저가 들어오는 자리라면은 메저가 메저의 저기만 만족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르백 메저간이 일반적인 메저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뮤라는 메저가 그냥 그 르백 메저 곱하기 2예요. 이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간의 길이를 이제 1 0, 1 이제 이러한 구간을 뮤로 이제 재면은 얼마냐? 그냥 2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저기가 2 곱하기 람다의 0, 1 이건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1이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럼 뮤는 이 공간에서 메저의 정의는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요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예제 1번과 같은 fx를 있을 때 요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의 값이 이제 알파잖아요. 여기 있는 함수 값이 알파고 그 외에서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대충 얘가 이제 람다였다고 치면은 우리가 알파 곱하기 이 알파를 그 알파에 대응하는 이제 역상 그거를 이제 a라고 하면 이제 그 람다의 이제 a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더럽게 다시 이게 그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 만약에 이제 f d 람다였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곱하기 람다의 이제 a 여기에서 이제 a는 역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이 기호를 여기서 이제 뮤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것도 이제 뮤라고 바꾸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알파 곱하기 2 곱하기 람다의 0, 1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2에 요거를 이제 묶어갖고 우리가 다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F에 D에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표현이 그 불가능하냐? 뭐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매저가 되기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르백 메저라는 거는 어떠한 세팅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 측도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되는 거 맞지? 측도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이 함수 여기 오메가고 요건 이제 확장된 실수죠. 확장된 실수도 이제 그 무한대가 이제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 대충 f 그러니까 함수는 이제 오메가에서
일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값들이 이제 그 디스크리트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뭐 A1, A4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다고 치면은 이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역상을 이제 A1, A2, 그다음에 A3, A4라고 할 때, 그렇죠? 이 F의 AN이라고 할까? 곱하기 뮤의 AN 이런 거를 이제 서메이션 하는 거죠.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이렇게 이제 서메이션 한 거 이러한 그 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이 이제 언제나 이제 잘 정의가 될지 그런 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혹시 잘 정의가 되진 않을지 그런 게 좀 두렵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리만 적분이랑 르벡 적분을 한번 통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먼저 요런 그 스페이스를 이제 고려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요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이제 요거라면은 그 우리가 F의 D 람다 이게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F는 이 람다는 어디에서 정의됐냐면 여기 오메가 람다가 아니고 뮤였지 아까. 요렇게 이제 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썼었는데 이게 그 R 캘리그래픽 R 람다라고 하면은 요러한 표현도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이제 D 람다로 바뀌게 되고 위에 있는 표현에서 F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였지? 오메가에서 이러한 이제 함수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뀐 애에서는 F는 R에서 이러한 이제 함수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함수로 이제 바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 우리가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러한 표현은 얘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도 2라는 구간을 A, B로 잡으면은 얘하고 이제 똑같이 됩니다. 요거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지금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스킵하고 그냥 노트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호에 대한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는 이 오메가 F 뮤 이렇게 되어 있고 F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F의 D의 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 대신에 요 세팅 대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메가 대신에 그 자연수의 집합 그 다음에 F 대신에 요런 이제 시그마 필드 네, 요거 대신에 이거랑 요렇게 생긴 이제 매저 얘는 어떤 거냐면은 카운팅 매저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퀴즈에 한번 낸 적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냥 카디널리티를 유한집합일 때는 리턴을 하고 무한집합일 때는 무한대 값을 이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게 이제 매저가 되는지 따져보라라는 게 이제 퀴즈였죠. 매저가 됐었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매저를 고려하고 그 F는 당연히 오메가가 이제 N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이제 함수로 이제 바뀌게 됐지.
그쵸? 그러면은 그 1에 어떤 숫자가 매핑되고 2에 어떤 숫자가 매핑되고 3에 어떤 숫자로 매핑되고 이제 이러한 방식이니까 얘는 뭐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수열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럴 때 이제 요 표현도 이제 여기에서 이거 대신에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fn은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열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f의 이제 1은 2분의 1이고 f의 이제 2는 4분의 1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봐라. 자 이제 그 F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이 뭐가 있죠? 2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4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8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16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버스를 이제 각각 따져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버스는 뭐지? 1. 여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2. 여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3. 여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f의 d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함수가 2분의 1 그거에 대한 이제 인버스 이미지 1 요거를 이제 르벡 매저가 아니고 이번에는 무슨 매저로 재기로 했어? 샵이라는 매저로 재기로 했죠. 이렇게 카운팅 매저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8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16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뭐예요? 2분의 1하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 값은 뭐예요? 1이라는 거는 원소수가 몇 개 있지? 하나 있죠. 그럼 카운팅 매저로 하면 얘는 값이 1이죠. 요것도 원소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럼 이 카운팅 매저 값은 1. 여기도 원소수가 1이니까 1. 여기도 1.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로 쓸 수 있어요?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뭐하고 똑같다 이때는 이렇게 똑같아진다. 그쵸?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제 카운터블 셋이고 F는 이제 카운터블이니까 요렇게 이제 시그마피드로 이제 잡아도 여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메저 러브 스페이스가 이제 되겠죠. 이 카운팅 메저를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세트를 묶어서 요렇게 우리가 선언을 한다면은 요거는 항상 그 메저 스페이스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되겠죠. 이게 지금 그 예제 3번이랑 예제 4번을 이제 같이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인투이션을 통해 갖고 대충 이제 요렇게 기호에 이제 대응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하게 증명해 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눈치상 당연히 르벡 적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어떤 이러한 노테이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리만 적분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메저를 르벡 메저로 쓸 때. 그쵸? 르벡 메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x의 이제 구간의 길이를 재는 거니까. 그쵸? 그게 리만에 대한 아이디어랑 똑같잖아요. x축의 이제 길이,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높이로 해석해갖고 사각형을 쪼개서 이제 더하는 그 방식이 이제 리만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르벡 적분이랑 리만 적분은 이제 서로 바꿀 수 있어. 이름도 적분이니까 뭐 약간 르벡 적분이 리만 적분의 업그레이드 형태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밑에를 보면은 르벡 적분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수열의 합을 쓸 때 급수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이제 값을 가지는 인버스 이미지 있죠. 이 인버스 이미지의 길이를 내가
르벡 메저로 재면은 얘는 리만 적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카운팅 메저로 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원소수가 몇 개냐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그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르벡 적분이 이름만 적분이지 사실 시그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메저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시그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면서도 뭔가 이제 두 개를 좀 통합을 하는 툴이 되죠. 어,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르벡 적분은 리만 적분이랑 시그마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 이 시그마는 뭐예요? 급수. 급수가 원래 합인가? 수열의 합이 수열의 합이라고 해야 되겠다. 요거를 통합해 가지고 서술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하다.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적분으로 표현하는 거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적분으로 표현하잖아요. 수열로 표현하는 거는 이상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수열로 표현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값을 할 때 정의를 두 번 하거든요. 연속형이랑 이상형이랑. 근데 그 르벡 적분을 쓰면은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이거랑 이거를 통합해서 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값도 이제 두 번 정의를 할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분포라는 개념 있죠. 덴시티라는, 이 분포가 아니고 덴시티라는 개념 있죠. 밀도함수. 밀도함수를 원래 이상형일 때랑 연속형일 때랑 이제 두 개 나눠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별로 그럴 필요가 없네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르벡 적분이 되게 강력한 언어예요. 자, 이제 기대값. 방금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기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